강재인은 황기찬에게 자신이 기억상실을 가장하고 있다고 고백했다. 황기찬과 강세리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강재인은 차가운 병원 침대 위에서 눈을 떴다. 교통사고로 인한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그녀의 눈빛은 맑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황기찬, 자신의 전 남편이자 그녀를 배신한 남자의 얼굴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녀가 기억하는 것은 그와의 행복했던 순간들 뿐이었다. 달콤한 신혼의 추억, 따뜻한 포옹, 그리고 서로를 향한 미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연극이었다. 강재인은 단 한순간도 기억을 잃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황기찬이 저지른 추악한 죄악, 그녀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음모,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증거, 그리고 그녀를 제거하려 했던 그 끔찍한 계획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복수를 다짐했고 그 첫걸음은 황기찬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황기찬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강재인이 기억을 되찾는 순간 그가 그녀에게 숨겨둔 비밀, 특히 그의 범죄를 폭로할 수 있는 그 치명적인 녹음 파일이 세상에 드러날까 봐 전전긍긍했다. 그래서 그는 대담한 결정을 내렸다. 강재인을 다시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아내로 대하며 그의 현재 아내인 강세리와 함께 한 지붕 아래 살게 하는 것. 그는 이로써 재인을 감시하고 그녀가 기억을 되찾더라도 입을 다물게 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이 모든 것이 강재인이 짜놓은 치밀한 덫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녀는 기억을 잃은 척 순진한 얼굴로 그의 집에 들어섰다. 황기찬의 가족, 냉소적인 시어머니, 노숙자와 질투심에 불타는 강세리는 그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지만 재인은 그들의 경계를 교묘히 피해갔다.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다. 때로는 부드럽게 미소 짓고 때로는 과거의 행복을 그리워하는 듯 눈물을 흘리며 그녀는 모두를 속였다. 어느 날 저녁, 강재인은 황기찬과 단둘이 술잔을 기울였다. 분위기는 묘하게 긴장감이 감돌았다. 황기찬은 그녀의 순진한 미소에 안도하며 와인을 들이켰다. 하지만 그 잔 속에는 재인이 몰래 넣은 수면제가 녹아 있었다. 한 모금, 두 모금. 그의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졌다. 마침내 황기찬은 소파 위에 쓰러졌고 그의 숨소리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재인은 차가운 미소를 지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빛은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날카로웠다. 지금이 기회였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서재로 향했다. 황기찬이 늘 숨겨왔던 비밀, 그의 죄악의 증거가 어딘가에 있을 터였다. 서재는 어두웠지만 재인의 손놀림은 망설임이 없었다. 서랍을 열고 책장을 뒤지고 숨겨진 공간을 샅샅이 훑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시간이 없었다. 황기찬이 깨어나기 전에 증거를 찾아야 했다. 그러다 그녀의 시선이 책상 위에 놓인 그의 노트북에 멈췄다. 그는 항상 그 노트북을 곁에 두었다. 중요한 회의에서도, 집에서도, 심지어 여행 중에도. 그 안에 뭔가가 있을 터였다. 재인은 노트북을 열었다. 암호 입력 화면이 나타났지만 그녀는 이미 그의 습관을 꿰뚫고 있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그녀는 암호를 풀었다. 화면이 밝아지며 드러난 것은 황기찬의 더러운 비밀들이었다. 노트북 안에는 그의 범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파일들이 가득했다. 회사의 공금을 빼돌린 내역, 해외 계좌로 돈을 세탁한 기록, 심지어 강세리와 공모해 그녀의 아버지를 제거한 계획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재인의 손이 떨렸다. 분노와 승리감이 뒤섞인 감정이 그녀를 휘감았다. 그녀는 USB의 모든 파일을 복사하고 즉시 자신의 오랜 동맹인 김도용에게 연락해 증거를 넘겼다. 김도용은 그녀의 복수를 돕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믿음직한 조력자였다. 그는 즉시 경찰에 증거를 제출했고 수사 요청을 전달했다. 다음 날 아침, 황기찬은 숙취로 머리를 부여잡으며 눈을 떴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것은 차가운 수갑과 단호한 경찰들의 얼굴이었다. 황기찬, 횡령 및 살인 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의 눈이 커졌다.
믿을 수 없다는 듯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 순간 강재인이 문가에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순진한 미소가 없었다. 대신 서늘하고 날카로운 눈빛이 그를 꿰뚫었다. 기찬 씨, 놀랐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난 단 한순간도 기억을 잃지 않았어. 이 모든 건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내 연극이었지. 황기찬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너. 이 더러운, 그는 제인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경찰들이 그의 팔을 단단히 붙잡았다. 제인은 한 발짝 다가가 그의 귀에 속삭였다. 당신이 내 인생을 망쳤던 그 순간부터 난 이 날을 꿈꿔왔어. 이제 당신은 모든 걸 잃을 거야. 의 그녀는 뒤로 물러서며 경찰이 그를 끌고 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황기찬의 절규가 복도를 올렸지만 그녀의 표정은 흔들림 없었다. 의 수사는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노트북에서 발견된 증거는 황기찬의 죄를 명백히 드러냈다. 횡령, 돈 세탁, 살인 교사. 그의 죄는 너무 무거워 빠져나갈 여지가 없었다. 법정에서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강세리 역시 자유를 잃었다. 그녀는 황기찬의 범죄에 동조하며 그의 계획에 가담했던 공범이었다. 그녀의 질투와 탐욕은 결국 그녀를 10년형이라는 철창 속으로 밀어넣었다. 강재인은 법정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복수는 완성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았고 자신을 파괴하려 했던 자들을 무너뜨렸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승리의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공허함, 그리고 잃어버린 시간들에 대한 아픔이 그녀를 스쳐갔다. 그녀는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다. 새로운 시작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 복수의 끝은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일지도 몰랐다. 시청자 여러분, 강재인의 복수와 황기찬의 몰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강재인은 법정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잿빛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은 그녀의 얼굴을 비췄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깊었다. 복수는 완성되었다. 황기찬은 종신형을 선고받아 철창 속으로 사라졌고 그의 공범 강세리 역시 10년형을 피해갈 수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한때 그녀를 파괴하려 했던 자들은 이제 그녀의 발 아래 무너졌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공허함, 잃어버린 시간들에 대한 아픔이 그녀를 스쳐갔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그 끝에는 텅 빈 마음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알았다. 이 복수의 끝이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날 밤, 제인은 오래된 아파트로 돌아왔다. 황기찬의 화려한 저택과는 대조되는 소박한 공간이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사진첩을 집어들었다. 그 안에는 그녀의 아버지, 그리고 그녀가 잃어버린 가족의 미소가 담겨 있었다. 그녀의 손이 사진 위를 부드럽게 쓸어내렸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김도용이었다. 그녀의 복수를 도운 충실한 조력자이자 그녀의 과거를 아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제인 씨, 큰일 났어요. 황기찬. 그놈이 감옥에서 뭔가를 꾸미고 있어요. 제인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다. 황기찬이 감옥 안에서도 손을 뻗쳤다고? 그녀는 차분히 물었다. 무슨 일이죠? 김도용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그놈이 변호사를 통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어요. 당신을 노리는 거예요. 제인 씨, 아직 당신이 가진 녹음 파일의 원본이 어딘가에 있다고 믿는 것 같아요. 제인의 입꼬리가 서늘하게 올라갔다. 황기찬은 끝까지 그녀를 과소평가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모든 증거를 안전한 곳에 숨겨두었다. 하지만 그의 끈질긴 악의는 그녀를 다시 전장으로 끌어들이고 있었다. 이 며칠 후, 제인은 예상치 못한 방문자를 맞았다. 문을 열자 강세리의 오빠, 강민혁이 서 있었다.
그는 황기찬의 몰락으로 가문이 무너진 후 복수심에 불타는 눈빛을 띠고 있었다. 강재인,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했어. 내 동생은 죄가 없어. 내가 모든 걸 조작한 거지.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제인은 침착하게 그를 응시했다. 민혁 씨, 세리가 무슨 짓을 했는지 정말 모르는 건가요? 그녀는 황기찬과 함께 내 아버지를 죽였어요. 민혁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믿고 싶지 않았지만 제인의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다. 그는 주먹을 꽉 쥔 채 돌아섰다. 하지만 제인은 알았다. 민혁은 쉽게 물러나지 않을 거라는 걸. 그날 밤 제인은 다시 꿈을 꾸었다. 황기찬의 저택에서 보낸 지옥 같은 날들, 그녀를 배신한 그의 차가운 미소,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따뜻한 말들. 꿈에서 깨어난 그녀는 땀에 젖어 있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황기찬이 아직 그녀를 노리고 있다면 이번엔 그를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 그녀는 김도용과 함께 황기찬의 감옥 내 연주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그의 변호사 뒤에는 거대한 범죄 조직이 버티고 있었다. 황기찬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었다. 그는 오랫동안 어둠의 세력과 손을 잡아 자신의 제국을 구축해왔다. 제인은 위험을 감수하고 조직의 내부로 잠입했다. 그녀는 과거 황기찬의 비서로 일했던 신분을 위장해 조직의 하부 인물과 접촉했다. 그녀의 연기는 여전히 완벽했다. 순진한 척, 두려운 척, 하지만 그녀의 손은 상대의 주머니에서 정보를 훔쳐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그녀는 황기찬이 감옥에서조차 새로운 범죄를 계획하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 그는 제인을 제거한 뒤 자신의 비자금을 회수해 해외로 도피할 계획이었다. 제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번엔 그녀가 먼저 움직여야 했다. 그녀는 김도용과 함께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조직의 주요 인물을 미끼로 삼아 황기찬의 비자금 계좌를 노출시키는 것. 제인은 다시 한번 위험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녀는 조직의 두목과 독대한 자리에서 그를 속였다. 황기찬이 당신을 배신했어요. 그가 비자금을 독차지하려고 해요. 그녀의 말에 두목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제인은 준비해온 가짜 문서를 내밀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작된 증거였다. 두목은 분노에 차 황기찬에게 연락을 끊고 그의 계좌를 동결시켰다. 하지만 일이 너무 쉽게 풀린 것 같았다. 제인이 집으로 돌아오던 밤, 그녀의 아파트는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누군가 침입한 흔적이었다. 책상은 뒤집혔고 그녀가 숨겨둔 USB는 사라졌다. 그녀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황기찬의 손길이 아직도 그녀를 쫓고 있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그림자가 움직였다. 강민혁이었다. 그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다. 이제 끝장이야. 강제인이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제인은 재빨리 몸을 숙여 그의 공격을 피했다. 두 사람은 아파트 안에서 치열한 싸움을 벌였다. 민혁은 강했지만 제인은 생존 본능으로 움직였다. 결국 그녀는 민혁의 손에서 칼을 빼앗고 그를 제압했다. 숨을 헐떡이며 민혁을 내려다보는 제인의 눈빛은 단호했다. 민혁 씨, 이제 그만해요. 당신 동생은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민혁은 이를 악물었지만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었다. 제인은 그를 경찰에 넘겼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이 모든 사건 뒤에는 여전히 황기찬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이 며칠 후 제인은 김도용에게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황기찬이 감옥에서 탈출했다. 교도소 내부의 부패한 간수와 조직의 도움을 받은 탈출이었다. 제인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이제 사냥감이 아니라 사냥꾼이 되어야 했다. 그녀는 황기찬이 그녀를 찾기 전에 먼저 그를 찾아야 했다. 그녀는 그의 옛 은신처, 그가 비자금을 숨겼던 비밀 창고로 향했다. 그곳은 황기찬의 과거가 묻혀있는 곳이었다. 창고 안, 그녀는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다. 황기찬의 비자금뿐 아니라 그녀의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새로운 증거였다. 그녀의 아버지는 단순한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었다.
황기찬은 그를 제거하기 위해 조직과 손을 잡았던 것이다. 그 순간 창고 문이 벌컥 열렸다. 황기찬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증오와 광기로 뒤덮여 있었다. 강재인, 내가 여기 있을 줄 알았지. 그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다. 재인은 침착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기찬 씨, 이제 끝이에요. 당신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어요. 황기찬은 비웃으며 방아쇠를 당기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김도용이 경찰을 이끌고 도착한 것이다. 황기찬은 당황하며 총을 휘둘렀지만 재인은 재빨리 그의 손을 쳐서 총을 떨어뜨렸다. 경찰이 그를 제압하며 수갑을 채웠다. 황기찬은 절규하며 재인을 노려보았다. 너 절대 이기지 못해. 하지만 재인은 담담히 대답했다. 이미 끝났어. 기찬 씨. 그녀는 창고를 나서며 하늘을 다시 올려다보았다. 이번엔 공허함이 아닌 자유의 바람이 그녀를 감쌌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그녀의 싸움은 끝났지만 세상에는 여전히 어둠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걸음을 내디뎠다. 시청자 여러분, 강재인의 최후의 복수와 황기찬의 몰락은 어떤 결말을 맞이했어야 할까요? 그녀의 다음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황기찬의 절규가 창고의 허공을 갈랐다. 너 절대 이기지 못해. 그의 눈은 증오로 불타올랐지만 강재인은 차가운 미소로 응수했다. 이미 끝났어. 기찬 씨. 그녀는 천천히 창고를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잿빛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이번엔 공허함이 아닌 자유의 바람이 그녀를 감쌌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황기찬은 철창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녀는 알았다. 그녀의 싸움이 진정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세상에는 여전히 그의 악의 잔재가 도사리고 있었다. 재인은 김도용에게서 황기찬의 탈출 소식을 들은 후 단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은신처에서 발견한 새로운 증거, 그녀의 아버지 죽음에 얽힌 조직의 비밀 문서를 손에 쥐었다. 문서에는 황기찬이 오랫동안 손잡아온 범죄 조직의 이름과 그들의 치밀한 계획이 적혀 있었다. 재인은 이를 경찰에 넘기지 않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어둠의 뿌리를 뽑기 위해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다. 재인은 창고를 떠나며 다시 하늘을 보았다. 이번엔 자유뿐 아니라 희망의 빛이 그녀를 감쌌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어둠은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 그녀의 다음 싸움은 무엇일까? 시청자 여러분, 강재인의 복수는 어디로 향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